안녕하세요. 작업치료 자파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을 그만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저의 이야기고 언급되는 병원들은 제가 다녔던 직장일 뿐이지 모든 병원들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어쩌면 저의 이야기를 통해 몇몇 분들에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취업했던 요양병원을 퇴사한 것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매우 엄격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 생활을 하는 전연차 선생님들을 실습을 통해 봤습니다. 이 기억을 되살려 취업할 당시 저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차피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을 많이 받고 교육도 없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무려 400병상을 갖춘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없어 옵저베이션을 많이 했고 주로 책으로 공부를 하며 외부 교육을 다니긴 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차가 되었을 무렵 주임이라는 직책을 달게 되었는데, 후임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위치에서 아는 것이 없으니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명 연봉이 높아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또 병원 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선생님께 복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퇴사를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선생님이셨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퇴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작업치료사 TO가 났는데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닥치자 병원 측에서는 퇴사하신 이 선생님께 다시 올 생각이 없냐며 연락을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과장이라는 의사가 작업치료실에서 토요일 환자 한 분에게 파라핀 치료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재활치료 실장님께 못한다고 보고했지만 그 보고는 실장님 선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며 그 환자분이 VIP고 자부담 100%로 치료를 추가해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이 환자분이 퇴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 퇴원하기 전까지 환자분께서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현재 물리치료실에서는 할 공간도 없고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비어있는 작업치료 ADL실에서 파라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VIP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지시받았을 땐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은 정말 많은 경력을 가지신 높은 연차의 작업치료 선생님이 알바로 들어오셨는데 저희는 정규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셨습니다. 계약 조건은 3년 차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무려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수많은 병원에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치료사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문제도 아니었고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배움이 없어 발전이 없는 내 자신과 지식이 없어 늘 같은 치료를 하고 자신감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없는 문제는 직장 밖에서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고 새벽이 돼서야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움이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된 저의 두 번째 병원은 치료사가 무려 100명 정도였고 연차가 높은 선생님들을 봤을 땐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보다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 팀장급 수준의 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된 저는 이분들의 눈빛이 저와는 다르게 더 빛났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차 때 새로운 병원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열심히 듣고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구분 없이 무작정 공부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당연히 작업치료를 배우고 싶은데 자꾸 물리치료를 배우는 것 같아 정체성에 혼동이 오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배움은 나의 무기가 되고 나만의 무기로 길들여서 활용만 한다면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져서 그런지 누구를 만나도 치료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된 순간 이제서야 나의 치료 실력이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전 병원보다 치료사를 많이 생각해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예전부터 걱정하던 그 무언가 때문에 걱정과 우울감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연봉 동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